날이 밝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모기장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만일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여기서 막을 테니까. 저는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에 감싸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역시나 긴장해서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눈을 뜨고서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는다. 그것의 반복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미스타 신조의 책 우중괴담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멀쩡한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네, 아직 저는 스스로 느끼기엔 멀쩡하지 않은데 그래도 듣기에 괜찮다면 다행입니다. 아니 이상하게 체감이 우리가 겨울방학으로 오랜만에 첫 녹화를 했을 때보다 겨울 더 계약. 오랜만 오. 계약. 어. 그때보다 더 오랜만에 본 체감? 저 녹음실 들어올 때 오지 보고 진짜 반가웠잖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 반가운지. 나 왔어. 그치. 어, 저는 정말이지. 별로 안 반가웠나 봐요. 사무실에서 지금. 종종 가서 또 저는 오랜만에 처음 봤기 때문에. 네. 어.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이 새해 들어서 첫 방송인데 제가 예기치 않게 이제 격리되는 바람에 저의 2022년 키워드와 추천작을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음.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네, 뭐.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첫 주니까. 아직도 2022년 아직, 같아요. 네, 끝을 그쵸? 붙잡고 내년 있어요. 이러고 있어. 어. 2023년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오프닝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내용은 분명히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약간의 폭풍 전에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음. 근데 저는 이상하게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평화로운 느낌? 어. 그러니까 뭔가 물론 뭔 일이 터지겠지만 뭔가 굉장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든든한 할머니가 여기 숨어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니까 뭔가 저는 그 할머니 등 뒤에서 뭔가 묘하게 평온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뭔가 큰일이 지금 터질 삘이다. 또 오지가 한 대사가 할머니의 대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파워 든든. 저도 비슷한 게 할머니의 등이 주는 안도감이 일단 가장 크죠. 그치. 제가 이제 외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음. 어렸을 때 진짜 사진 보면은 엎혀있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역시나 마냥 따뜻하기만 한 기분이 아닌 게 날이 밝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무슨 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다음에 막을 테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맞는 공격을 대상이 받고 가는 있나 거잖아. 이런 뭔가 느낌. 으스스함이 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책 제목이 우중괴담. 벌써 그러니까. 세. 저희가 책뒤 없는 동안 네. 따뜻한 작품에 취해가지고 이런 네? 이런 지금 연말에서 아직 소개했잖아요.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아직. 제가 필요했군요. 맞아. 네, 느슨해진 책플릭스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대단. 코로나를 네. 끄뚫고 왔다. 네. 뭡니까 이거? 제가 오늘 가져온 책 제목부터가 우중괴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리소설을 가지고 온 적은 여태까지 있었는데 본격적인 괴담을 들고 온 거 자체는 처음인 것 처음인 같아요. 것 그거 뭐지? 그거 회색인간? 그것도 약간 그랬고 음. 완전한 행복도 약간 뭐지? 지하- 공포였죠. 마음속 서늘한 지하실에서 꺼내온 지하실에서 꺼내온 그런 작품들 특집 한번 이후로 했었죠.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 네. 이후에는 그 책보다 더한 게 이제 괴담이 모여 있는 책인 건데 이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가 오는 날 읽지 말 것. 아 우중이 혹시 너무 그 무서워. 비 오는 날 읽는 계단인가요? 아, 그게 마지막 단편 제목이 우중괴담인데 거기에 이제 또 비 올 때 듣는 아 괴담에 대한 얘기가 또 아. 나오기 벌써 때문에 추적추적해.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 안 오니까 뭐 오늘 얘기는 이제 해도 눈 오는 되겠죠. 계절이라. 눈 오는 계절에 좀 서늘하게 괴담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우중괴담 쓴 작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스다 신조라는 작가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일본 소설이군요. 네, 일본 내에서 이미 미스다 월드라고 불릴 정도로 마니아층이 있는 되게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미스터리랑 호러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되게 다른 작가들과 다르다. 일반적인 추리 소설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호러가 함께 들어가 있나 봐요. 무서워. 그래서 다르다라는 평가를 나는 받고 호러라는 있고. 단어가 너무 무서워. 맞아요. 그거 잘 안 쓰잖아요. 네. 비명이 연상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마니아층 한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읽기 싫은데 어떻게 선물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읽어보게 된 책이에요. 읽어야 되나 말아야 근데 어. 들고 올 정도면 굉장히 재밌게 보셨나 봐요. 네, 재밌었고 그리고 눈이 엄청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밖에 눈이 펑펑 오는데 설중괴담이네. 아, 느낌 있다. 저는 우중이 아니라 눈 중에 뭔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설 중에. 그래서 우중괴담에 총 5개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편 5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작품에서 앞에 봤던 4개의 작품이 다 연결이 돼요. 이런 거 그럼 너무 좋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다 봐야 하는 보려면 끝까지. 단편집이에요. 아. 모든 이야기의 구성이 비슷한데 나라는 호러 소설 작가가 있고 이 작가한테 자신이 겪은 괴이한 이야기가 있다라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구성이거든요. 오, 네. 소름 돋아. 나 왜 벌써 소름 돋냐. 그러니까 덕 PD가 호러 작가면 제가 이제 와서 내가 겪은 공포 이야기를 해주는 해주고. 거죠. 소설에 좀 써먹어. 오지가 와서 한마디 해주고 어. 하는데 마지막에 그게 다 다 연결돼 있다는 퍼즐이 거를 어, 추워. 영화화 시켜야겠다. 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작가를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은거의 집이라는 제목인데 은거의 작가를 찾아온 사람이 어렸을 때 겪었던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7살 생일을 맞기 며칠 전에 아버지가 자기를 갑자기 데리고 멀리 있는 숲속의 한 외딴 집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죠? 정말 외딴 집, 집에서 엄청 먼 곳,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써 무서워. 근데 거기에는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고 집이 온통 울타리로 감싸져 있는 형태였대요. 그러니까 결계를 친 것 같은 느낌의 꼼꼼하게 뭔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네.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자신을 할머니한테 맡겨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 아이가 오니까 자기가 오니까 몇 가지 지내는 동안 규칙이 있다 그러면서 규칙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먼저 온 날로부터 7밤이 지나서 7살이 되는 당일까지 너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다. 은거하게 된다. 뭐지? 원시 부족의 무슨 의식 같아요. 라고 무서워. 말을 하고 7살이 그동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봐. 7살이 된 당일까지는 이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제 뭔 일이 나나 보다. 그리고 그동안 집 밖에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누가 찾아오더라도 절대 얘기를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은거하는 동안 이름을 도리스바사라는 이름으로 쓰도록 말을 해요. 도리스바사? 스바사라고 이제 계속 스바사는 여기서 알겠네. 말을 귀신의 하거든요. 눈을 피하는 뭔가 그런 거. 새우 날개란 뜻이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 느끼기에도. 그래서 할머니를 부를 때도 반드시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요. 할머니가 아니라. 스트레이 투성이야. 그리고 휘바람도 불지 그건 말라고. 왠지 안 될 것 같아. 이런 규칙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넌 씨는 야 거기서 그런 분위기에서 휘바람 부는 거. 다 뜻이 있어요. 여기 다 이 규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이 집이 스바사를 도와주긴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도움만 줄 수 있고 모든 것은 너의 언동으로 결정이 된다. 라고 충고 아닌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7일 동안 스바사가 이런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은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은거라는 게 숨어서 지낸다라는 거니까 스바사가 누군가로부터 숨어서 지낸다는 그쵸. 건데 이 누군가가 누구냐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숨어있는 스바사를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위험한 인물이겠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인물이면 다행이다. 인물이면 참 다행이네. 다행히 묘사되는 건 인물이에요. 어. 그러니까 집 울타리 쪽으로 자꾸 또래 남자아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7살 무렵으로 보이는 이제 아이가 와서 너무 세. 나랑 같이 가자. 같이 놀자. 목덜미가 서늘해지네. 같이 놀자 이러는 거예요. 야 지금 근데 여기 난방 나오는 거 같지? 이렇게 추워. 난 더워. 너무 더워.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스바사가 집에만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할머니랑 7살밖에 안 둘이. 되는데. 근데 또래 애가 놀자고 하니까 너무 나가고 나가고 싶은 싶지. 거야. 그래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겼네. 그쵸? 아. 이것부터가 지금 규칙을 어긴 거고 규칙 어기면 큰일 나는 게 그쵸. 공포 영화의 법칙인데. 규칙을 여기서부터 어겨 처음부터. 근데 꼭 어겨. 맞아. 어기라고 있는 거다. 그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숲으로 놀러 가자고 또 꼬셔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또 넘어가. 울타리 진짜? 밖으로 나가요. 근데 이 친구 안 애기한테 이거 되겠네요. 무슨 그 마시멜로 테스트도 아니고 애기한테 무슨 자제력이 있어요. 그 아예. 친구가 있는데 오. 나가고 싶지. 그래서 스바사는 속으로 아 이제 할머니한테 혼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숲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할머니가 허겁지겁 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와서 뭐 방댕이를 한 대 때린다거나 너 나가지 말랬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혼내기는커녕 삿갓을 하나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갈 땐 몸에 꼭 이걸 지니고 있어야 된다. 뭐 나가도 되는 거였네. 눈에 안 보이는. 라면서 이제 삿갓을 딱 씌워줘요. 근데 같이 놀던 아이가 그 삿갓을 보더니 표정이 싹 변하면서 그 흉측한 거 갖다 버리지 않으면 나랑 같이 못 논다. 아 이거 뭐 싫어하는 할머니야 거네. 나야. 라고 해버리니 삿갓이야 나야. 선택하라.
그래서 스바사는 삿갓을 끝만 목에 건 채로 메고 다녀요. 달랑달랑. 등에다 그냥 달랑달랑 메고 다니는 거예요. 말 진짜 안 듣고. 말 안 듣죠. 근데 그 뒤로도 스바사는 규칙을 계속 어기는데 느낌이 오다시피 여기서 또래 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치. 무서워. 여기서는 그냥 표현을 저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으로부터 7일을 숨어 있어야 됐는데 스바사가 규칙을 어기면서 저것이 결국엔 이 집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나 소름.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할머니랑 숨어 있는데 저것이 밤새도록 으스스한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스바사가 할머니한테 호되게 혼나야 될 것 같잖아요. 저것을 집 안으로까지 들였으니까. 근데 할머니는 또 혼내지 않고 수습을 해줍니다. 저것이 이 집으로 쳐들어왔을 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 아까 오프닝에서 나눴던 그 따뜻한 부분 마라. 있잖아요. 아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지켜줘야 되는 그거니까. 할머니도 지금 보통의 할머니가 좀 아니에요. 그치. 뭔가 지키기 위해 있는 존재 같아요. 그리고 얘가 약간 말 안 들을 걸 예상하고 모든 아이템이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아이템, 거지. 삿갓 이런 거 다 삿갓 준비해 혹시 준비해. 몰라서 이런 거, 혹시 몰라서 이런 템을. 날이 밝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모기장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 만일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여기서 막을 테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저것들이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지켜준다니까 이 철없는 스바사는 좀처럼 잠이 오진 않지만 어쨌든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지. 혹시 오지랑 도피디도 2022년 이 1년 동안 사고 친 적이라고 해야 되나? 혼날 일 한 적 스바사처럼? 혼날 일 시키는 거 안 하고 뭔가 뭔가 말 안 어지고. 듣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일상에서 뭘 하는 삶이 없었어요. 2022년에는. 회사에서만 회사의 하나요? 삶 도비로 살았기 맞아요. 때문에 자연으로 나가고. 뭔가 사고를 치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도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 친 게 크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시사 인터뷰 프로그램을 오래 했는데 그 방송 내용을 인터뷰 기사 형태로 회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 쏘거든요. 그러니까 송고를 말로 하는데. 하는 거를 이제 그렇죠. 다 쓰는 거죠. 타이핑을 해서 책디 뭐뭐뭐뭐뭐 그 밑에 뭐 오지 뭐뭐뭐 해가지고 인터뷰 형태로 사람들이 기사로 읽을 수 있게 쏘는 거죠. 먼저 이제 인터뷰 전문의 오탈자 교열을 보고 임시 제목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목을 정한 다음에 최종 승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중괴담 녹음 작성 중. 최종 최종. 그쵸.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쏘면 안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그치, 이거 그치. 쏘지 제목 말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야. 달고 써야지. 네. 결계를 넘어갔네. 그렇지. 근데 그 임시 제목이 보통 코너 이름에 들어가요. 네. 코너 이름이 들어가서 저희 이제 제가 그때 제작하던 프로그램 제목에 그 코너 중에 돌쇠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또 돌쇠 토론이야. 그럼 이름도 돌쇠 토론이야? 예를 들어서 인터뷰 이런 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치. 돌쇠 토론 작성 중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 이걸로 정했다 해가지고 제목 멋지게 달아서 써야 되는데 제가 이 돌쇠 토론 작성 중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제목을 안 바꾸고. 제목을 안 바꾸고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보다 보면은 돌쇠토론 돌쇠토론 작성 작성 중? 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개인 블로그였나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게 포털에 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 네이버나 다음에서. 우리 자체 홈페이지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메인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설마 그 메인에 걸면, 야, 그거 메인에 걸면은 포털은 정말 AI가 배열한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 기사 작업을 5년째 했었거든요. 오히려 전에 하던 이번 때 사고가 많이 프로젝트니까. 나요. 근데 막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부터 혼나진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왜냐면 너무 그때 팀이 완전 쥐어짜이던 때여가지고 사람이 한 명 빠진 상태가 충원이 안 된 채로 막 2달 3달 가고 있던. 그러니까 지켜주느냐고 안 혼낸 게 아니라 서로 다 정신이 없었죠. 서로 정신이 정신도 없던 거지. 없고 그리고 이거 지금 혼내면 이제 폭발하는 거지. 이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혼나지는 않았고 좀 과로에 약간 정신 없어가지고 실수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우리 팀원이 발견을 해서 포털에서 발견을 했는지 아니면은 기사 그냥 우리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분 만에 몇 분 만에 수습이 되긴 했어요. 댓글 누리꾼들한테 혼났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댓글로 뭐 이런 거죠.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기사 같은 이런 게 디지털로 다 바뀌면서 이런 네. 실수가 흔한 게 기자들이 밑에다가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써놓은 거 그대로 그냥 막 기사 쏘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또 뭐 보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저는 뭐 등짝 스매싱 맞을 일까지 아니었고. 저도 비슷해요. 저도 일하다가 있었던 일인데 저도 좀 이렇게 뭔가 내가 규칙을 어겼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거죠.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다른 톡방에 보냈는데 보통은 그게 문제가 최악이죠. 아니거든요. 맥락이 안 맞으면은 어. 약간 괜찮아. 그치. 체크리스트 근데 이제, 방에 갑자기 오늘 뭐 일에 어땠어 보내면 오늘 그냥 그런 거 없다는 저녁 거지. 뭐 먹을까 뭐 이렇게 보낸 건데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책플릭스 방에 뭐 덕PD 그치. 일 겁나 못하네. 예를 들면 책디한테 제 욕을 책디 뭐 하네. 예를 들면 그 당사자 근데 심지어 그게 뭔가 진심도 아니었고 제가
다른 톡방에서 막 서로 누가 힘드네 그치. 이렇게 하다 어. 허세 부리려고 뭐 난 힘든데 우리 스텝은 그치. 나오지도 않고 우리 덕필이 아직도 안 오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있는 방에 보낸 거야.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뭐랄까 뒷담화를 한 상사잖아요, 상사.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 오지도 않고 하면서 뒷담한 게 된 거예요. 차라리 직접 좀 뭐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사안을 뒷담화가 걸린 거에서 사고네. 이게 뭐랄까 제 사회적 체면과 그 친구한테 그동안 그렇지. 잘해줬던 모든 신뢰가 와장창 되며 그 친구가 굉장히 껄끄러워진 그렇지. 그런 인간관계 사고를 굉장히 쳤고 그래서 잘 설명은 했어요. 이게 이만저만해서 뭐 이런 상황에서 야, 그 설명은 또 되게 힘들어. 구구절절하고 좀 어떤 얘기를 해도 이미 구차해.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동의 제스처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변명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변명도 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했고 너가 이런 걸 마음 상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실수한 거 맞다. 앞으로 이렇게 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뭐 자기도 안 그래도 뭐 요새 뭐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죄송했다. 뭐 그래서 훈훈하게 끝나긴 했는데 이제 한번 다른 단톡방 확인해봐야지 뭐. 지금 이미 어. 내가 없는 단톡방에서 그치. 또 내가 어. 재료가 됐을 수도 그치. 있고. 근데 이게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실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보통은 너무 그게 경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팀이 막 회의를 격렬하게 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당시 당시 남자친구에게 힘이가 든다 이렇게 귀엽게 보낸 거야. 피곤하다 힘들다 이걸 힘이가 든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같이 힘이 들었던 팀들한테 힘이가 든다 했더니 피디님 많이 힘드세요? 다 그렇게 어떻게 알았지 내가 힘든 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래서 색깔을 바꿔놔야 돼. 그리고 맞아요. 그 요새는 단톡방. 잠금 기능이 있어요. 내가 잠금을 해제하고 뭔가를 쓰도록 장치를 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카톡방에 그쵸. 그걸 사용하면 제가 좋겠네요. 보통 수많은 이제 목사님들 교회 이런 상대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톡은 잘 잠궈놨어요. 제가 특히 시부모님 톡방 이런 거 다 지났으니까. 잠가하는데 제가 그 방을 좀 편하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이런 톡방 실수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네, 새해에는 소름 그렇게 끼치네요. 근데 저는 진짜 괴담보다 교훈을 그게 얻었어요. 진짜 등에 땀나. 그러니까 제가 정말 큰일 식은땀이 나. 쫙 올라왔고 교훈을 얻은 게 평소에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 언행을 좀 해야 실수를 해도 그렇지. 큰 사고가 안 나겠다. 왜냐면 거기서 제가 막 욕을 하거나 진짜 심하게 말했으면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수습이 안 됐죠. 네, 평소 언행을 잘 하자. 아주 교훈으로 시작했답니다. 네. 뭐 사고 친 거 맞네요. 그렇죠. 네. 사고였어요. 저 역시 뭐 사고 친 적이 한두 번은 아닌데 새벽에 어두울 때 출근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도로에 큰 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돌이 왜 도로 있어? 중간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옆 차선으로 피해서 가면 되는데 그냥 어둡기도 하고 초보 운전 주제에 저거를 그냥 뛰어넘으려고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무슨 마리오니? 뭔가 차가 마리오.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야? 이용? 안 밟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잘못한 높이가 거예요. 낮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 큰 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딱 지나가는데 제 머리가 천장에 닿는 줄 알았어요. 어머. 진짜? 정말 오른쪽 앞바퀴에 그냥 갔다가 그 돌을 박아가지고 뭐 사고 이 날 뻔했다. 차가 완전 삐빅하면서 큰 소리가 난 거예요. 무섭겠다 근데. 근데 큰 사고 날 뻔했네. 지금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네. 그래서 이거를 차를 또 멈춰도 안 될 것 같고 느낌상. 그래서 그냥 일단은 차를 끌고 어찌저찌 회사까지 왔는데 제가 바퀴 나와서 봤거든요. 근데 혹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게 코드 절상이라는 거래요. 충격을 받으면 타이어 안에 철심이 끊어지면서 아이고. 튀어나온 거래. 혹이 난 거래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고 친 거라고 하기에는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겠지만 근데 저는 제가 운전대 잡자마자 그 잡은 날 또 문짝을 하나 네, 해먹었거든요. 거기 옆에 울버린이 긁고 지나간 자국이 안 생겨가지고. 차가 불쌍해. 몬스터 그러니까 트럭이냐고. 이거는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카센터에 제가 가야 되잖아요, 당장. 근데 가본 적도 없고 처음 이제 카센터를 가는 건데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이거를 갈 생각을 하니까 눈탱이 맞을 것 같고 뭔가 초보한테는 나도 모든 게 모르니까. 공포야. 맞아.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때 저희 회사 선배가 나와가지고 같은 타이어 모델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가격대도 알아봐 주시고 또 그 타이어가 있는 지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봐 주신 거예요, 정말. 천사. 그래서 든든한 할머니의 어, 등이. 딱 그거예요. 저 덕분에 진짜 적절한 가격에 잘 갈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꼽은 올해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공포톤이에요.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뭔데?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사고친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알고 있고 때로는 또 그 사람이 사고친 걸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타이어를 알아봐준 선배가 그랬던 거고 네. 이 작품에서는 할머니가 그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스바사도 그냥 7일 동안 조용히 있었으면 되는데 자꾸 사고를 쳤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할머니가 혼내지 않고 삿갓도 주고 자기 지킬 수 있는 무기들을 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것들이 집에 쳐들어왔을 때도 할머니가 등짝 스매싱 안 하고 스바사를 끝까지 이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밖에서 더 이상 휘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 스바사를 찾는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7일이 다 하지만. 지난 거죠. 아 그래? 응. 난 지금도 그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럴 수 딱 있죠. 스바사가 나가 보니까 할머니는 여기 사라지고 어떻게 없었어요. 이렇게 없어져야죠. 항상 이 영화의 클리셰는 할머니가 사라지는 오, 결말. 할머니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사라졌지만 어쨌든 이 스바사가 7살 생일이 되기 전에 그 7일 동안 뭘 했는지, 어떤 사고를 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다 보고 도와준 사람은 할머니밖에 할머니다. 없는 거예요. 거의 집으로야 세팅만 보면. 그러게. 톤이 좀 다를 뿐. 따뜻한데 이거? 온도가 좀 다를 어. 뿐. 예. 그 스바사는 할머니 덕분에 진짜 무사히 그러니까요. 7살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잘 보내고 한 살을 이렇게 무사히 잘 먹을 수 있던 것도 어쩌면 내가 사고 친 순간 날 도왔던 사람들 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푸는 좀 엔딩이네요. 그러게. 생각보다. 가지고 와봤고 뭔가 사우나 안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기분이야. 마지막은 이렇게 어. 훈훈하게 그래서 이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해보자라는 의미로 올해 키워드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근데 정해봤습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호기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냥 책이랑 맞춰봤어요. 근데 스바사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 얘기를 어쨌든 호러 작가한테 찾아와서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잘 자기 컸다는 어렸을 얘기네. 때.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잠깐만 나 이거 왠지 소름 돋을 것 같아. 나도 약간 이유 없이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호러 작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이 집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이 호러 작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은 다음에 이 집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손자가 요즘 밤마다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 근데 이제 7살이 된다. 그 집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7살 못 되는 나오죠. 거죠. 거기 가면 할머니가 맞습니다. 있네. 할머니가 있겠네. 거기 소름 돋아. 가면. 근데 그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일부러 결말까지 다 말해버렸는데 아 추워. 이 작품 보시는 분들은 두 번째 단편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야기적으로 임팩트가 굉장히 있네. 흥미롭네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미스다 신조의 책 우중괴담 이야기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에 뭐 봤지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지와 덕PD 이번 주에 뭘 재밌게 봤나요? 저는 따끈따끈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더 글로리를 이제 정주행을 끝내고 왔습니다. 네. 이거 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죠. 광고도 실제로 많이 하고 송혜교의 복귀작이라는 또 엄청난 또 그런 홍보가 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시즌 1에서 사실 매듭이 많이 지어지지 않은 얘기가 많아요. 팔부작이죠. 수도 있고는 곧 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칭찬부터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이제 OTT가 많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숨기는 같은 게, 가족 뭐 로맨스 중심의 드라마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저는 이런 다양한 장르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맞아. 콘텐츠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일일 연속극 딱 정해져 있었고 월화에는 로맨틱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수목은 로맨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월화도 로맨틱, 수목은 로맨틱이면 근데 항상 월화 수목 그랬어. 로맨틱이야. 다 그랬어요. 월화 수목 다 금토일도 그래, 항상 금토일도 로맨틱이었죠. 다 로맨틱이지 뭐. 특히 이제 이 작품의 작가인 김은숙 작가가 로맨틱 그쵸. 그 드라마의 엄청 신데렐라 스토리의 거장이잖아요. 대부죠. 네. 엄청난 분인데 이번에 그 스릴러, 복수 이런 장르로 돌아왔다고 해서도 화제가 되었고 실제로 굉장히 재밌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력 포인트는 최근 들어 본 작품 중에 대사빨은 가장 좋았다. 역시 명불허전. 대사빨. 역시. 약간 항마력 딸리는 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세금처럼 내고 참고 보시면 그래. 대사빨은 나쁘지 않았다. 기억나는 한 줄이 있다면? 대신했다, 건배를 했다, 뭐 타락하는 날 위에 추락하는 널 위해 뭐 이런 대사 라임이 좋네. 야 잠깐만 나 소름 돋 이거 다른 의미로 소름이 돋네. 너무 인상 깊어서 외웠잖아요.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은 그 학폭 피해자가 이제 복수하려고. 줄거리를 이제 맞아요. 줄거리를 좀 얘기 드리면 쉽게 말해서 학창 시절에 학폭의 피해자였던 아이가 커서 가해자의 아이의 담임 선생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복수의 아니 설정입니다. 부모들끼리 어, 원하는 부모끼리 풀어야지. 내 말이 아이들 무슨 죄야. 학폭 피해자가 내 아이의 담임 담임 선생님. 가해자 입장에 공감해 보세요. 그치. 엄청 무섭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가해자 입장에 약간 공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내가 괴롭혔던 가해자라뇨. 애가 내가 괴롭혔던 애가 내 아이의 담임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엄청 괴롭힐까봐 무서울 것 같아. 그쵸. 심지어 이 극 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음. 엄청 어린 아이고, 그 음침한 분위기에 선생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겠죠, 가해자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에서 출발을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일진이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클까? 그리고 일진 사이에서도 뭐 집안의 배경, 뭐 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미묘한 계급들이 존재하고 그 서로 간의 권력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자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주제다 보니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도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다 보니까 뭐 굉장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수위가 높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학폭을 그린 드라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현실은 더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학폭의 현장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한 그런 드라마야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 폭력이 무슨 목적과 기능을 하고 그치. 있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폭력을 묘사할 때 그 폭력 피해 묘사가 굳이 어떤 너무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굳이 폭력적일 들어간 수 이유가. 있느냐 낱낱이 보여주고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근데 그 현실에서 아무리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드라마가 이걸 보여줌으로써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고 이런 거 하면 사실 그거는 또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또 그거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뭔가 피해자한테는 심각한 학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폭력들의 면죄부를 또 주는 거는 아닌가. 나 저렇게 심한 거는 아니다. 나는 내가 가해자면은 난 저 정도까지는 안 했어. 아니야. 난 장난이지. 내가 그렇게 그거는. 가해자 입 잘하네. 그러니까 듣다 왜 보면 그러는 거야?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됐고 두 번째는 그 드라마들에서 일진 학생들이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절대 악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일진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커져도 절대 악이고 되게 금수저 집안에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처럼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연쇄살인범 서사처럼 뭔가 절대 악으로 규정을 해버린다는 게 저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너무 평면적이지 않았나.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 막 악의 평범성 막 이렇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소름이지 원래는. 그게 사실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학교 폭력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복수로 어떤 천벌받고 뭔가 이렇게 건선징악으로 딱 끝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더 입체적인 인물의 서사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았나. 이거는 이제 이 작품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런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함께 굉장히 오락적이고 재밌게는 봤습니다.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조연 1, 2, 3, 4, 5로 등장하는 학교에 수많은 다른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이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방관자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은 됐지만 하여튼 연기 구멍 없고 굉장히 어떤 과감한 표현과 대사들로 이렇게 보는 눈을 즐거웠던 드라마입니다. 시즌2까지 나오면 저는 추천해요. 시간 잘 갖고 시즌2를 좀 기다리게 되는 드라마였습니다. 덕 PD는 어떤 거 봤나요? 저도 이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인데 정확히는 이제 일본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넷플릭스에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스파이 패밀리라는. 스파이 패밀리? 네, 아마 추천이 조금 떴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전 안 뜨던데? 추천 콘텐츠에 떴었어요, 콘텐츠에 저는. 그래? 떠요. 예.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보시기가 좋은 게 1기가 종료가 됐어요. 1기? 시즌 그래서 1 지금 같은 원래는 개념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약간 감질났는데 왜냐면은 아. 일본 TV 방영 일정이랑 같이 가니까 같이 좀 감질나는데 지금은 다 볼 수 있어요. 정주행 일기를. 가능. 정주행 가능하고 바로 뭐 2기와 극장판 제작도 결정됐다고 하니까 인기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차는 네. 얼마나 되는데요? 25개. 네. 넉넉하네요. 넉넉합니다.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스파이 가족인데 가족 전부가 스파이는 아니고 스파이가 만든 패밀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미세스 스미스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배경이 이제 예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는 아니고 살짝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냉전 시절에 약간 독일이 연상되는 분단 국가가 배경이에요. 동쪽 나라, 서쪽 나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물밑에서 첩보전만 되게 치열하게 오가는 상황입니다. 주인공은 전설적인 스파이라고 불리는 코드명 황혼이라고 불리는데 황혼. 황혼이에요. 우리가 흔히 스파이에게 기대하는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서사. 역시 어. 확실하게 확실해. 이쪽은 확실하게 짱 센 애가 하나 있는 거야. 에이스. 그래서 변장, 뭐 화술, 전투 어. 이런 거 다 잘하고. 근데 이 스파이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적국에 잠입해서 이제 주요 정보원에게 비밀을 빼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정보원이 뭐 야당 총재 뭐 이런 사람인데 어.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해요. 만날 방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자,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감안하고 네.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이 정보원의 자식이 다니는 명문학교에 그 우등생들이랑 그 부모들만 참석한 친목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라. 그래야 그 사람을 대면을 할 수 있다.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가족을 그래서 꾸리게 가족. 됐군요. 그렇지. 자, 근데 이 사람은 가족이 일단 없으니까 가족부터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섭외해야지.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이제 처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애를 어떻게 할 순 없잖아. 스파이니까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구하러 갑니다. 입양을 하러 보육원에 가요. 심지어 입양까지? 입양해야지. 섭외가 아니구나. 섭외가 아니지. 닮아야 되는데. 왜냐면 5살, 6살짜리가 어떻게 연기를 하겠어. 그치. 근데 보육원에 딱 가서 이제 입양할 아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는데 그 보육원에 초능력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애니다. 애니메이션이에요. 재밌다. 애니메이션이에요. 벌써 흥미로워했다. 애니메이션이야.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줄 압니다. 사또라래. 이런 거. 그쵸. 근데 그 아이는 스파이물 덕후인 거야. 자, 그래서 저법일지.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스파이가 왔어. 근데 걔가 혼자 놀고 있다가 저 사람이 스파이다. 그리고 뭔가 임무를 진행 중이라는 걸 얘가 아는 거야. 대여섯 살인데. 대여섯 살 알지. 왜냐면 맨날 스파이 애니메이션 보고 있거든요. 천재네. 그래가지고 나도 스파이 멋있어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입양되려고 얘가 노력을 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야. 초능력이 네. 있다는 비밀을. 그래서 이제 보육원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입양이 됐죠. 이제 엄마 구해야지. 그치, 엄마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엄마 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나요.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이 엄마로 들어온 사람 누구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인데 왠지 스파일 것 같아. 암살자. 공무원.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암살자. 역시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겠네요. 역대급으로 뭔가 일 잘하는 암살자. 암살자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정체는 아예 몰라요. 그렇지. 그치? 아버지는 대외적으로는 정신과 의사야. 딸은 그냥 보육원에 있다가 입양된 아이야. 엄마는 공무원이야. 근데 밤이 되면은 한 명은 스파이, 뭐 한 명은 이제 초능력자고 한 명은 이제 암살자 일을 하러. 바쁘겠네. 그러니까 바쁩니다. 서로 다 바빠요. 부캐가 있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정체는 모르는 세 사람에게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을 다루는 애인데 기본적으로 이 스파이인물 서사가 있죠. 과연 얘는 입학부터 명문 네. 학교니까 입학이 되냐. 근데 뭐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도 이제 안 되는 우여곡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이 스파이 임무가 성공할 것이냐. 진행이 되느냐. 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줄기가 있는 가운데 일상의 피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당탕탕 스파이 네. 가족 이런 느낌.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정체를 모르는데 막 그 서로 들키면 안 되기 그쵸.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면서 뭔가 벌어지는. 차라리 서로 들키는 게 음. 서로 말하면 편해질 수 심플하지. 있는데. 굉장히 편할 것 심플한데 같아. 큰일 나겠죠. 뭐 다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코믹물이고 그래서 액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보는 맛이 당연히 있고 역시나 따뜻한 정서가 메인에 굉장히 깔려있는 왜냐하면 가족물이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 가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입양과 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재혼 가족. 이런 걸로 이제 만든 가족이지만 거기서 벌어진 어떤 감정들 그런 게 이제 깔려 있어가지고 부담 없어요. 제가 이제 25개 에피소드라고 했지만 하나당 20-30분밖에 안 되거든요. 딱 밥 편하게. 먹을 때 한 끼씩.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밥 먹을 때 봤어요. 25끼 가네.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밥 다 먹고도 계속 두 개, 세 개 막 보게 맞아. 그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주 봤으니까 이게 언제 방송을 했냐면 일요일 저녁에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감질나. 진짜 너무 감진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개그 콘서트를 콘서트 봐야 보듯이.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효린의 민박을 봐야 이제 월요일을 한 주가 앞두고 딱 끝나게. 그렇죠. 뭔가 따뜻하고 뭔가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몰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재생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감상 남겨주시고요. 또 요즘에 재밌게 본 작품 있다면 추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또 이런 댓글은 아주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살펴보고 있으니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는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